자,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합성함수는 합성하지 않고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은 다음 함수의 정의역이다 라는 단계별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역함수 그래프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역함수라는 것도 역함수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역함수의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다만 간단한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서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역함수의 정의와 그에 따른 성질을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이제 공부할 텐데, 역함수의 배경이 뭐지? 이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F 합성 I, 그 다음에 I 합성 F, 이것은 바로 F다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렇다면 역함수라는 것은 그것에 대응되는 값으로서 이 두 개, F하고 F 인버스, 이것을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버스라는 역이다 라는 뜻이에요. F 합성 F 인버스, 그 다음에 F 인버스 합성 F를 해주면 바로 항등함수 I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여기가 함수가 X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Z인데, 현재 여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F, 그 다음에 여기 F 인버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뭐가 돼야 돼? 라고 한다면 바로 항등함수인 I, 즉 Y 콜 X 함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으로 출발했으면 여기도 1, 2, 3으로 도착을 해야 한다가 기본 옵션인 거야. 그러면 1은 무조건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A, B, C가 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1이 A로 가, 근데 2가 A로 가버리면 다시 A에서 2로 갈 수가 없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수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다? 하나의 Y 값은 두 개의 X로부터 선택을 당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거꾸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뿌려버리면 함수의 성립이 안 돼요. 정의가. 그래서 2가 B, 3은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은 A한테, 2는 B한테, 3은 C한테. 그러면 거꾸로 해서 다시 A가 어디로 보내야 돼? 하면은 바로 1로 보내고 2는 B로 보내고 C는 3으로 보내야 한다. 요게 바로 역함수야. 그러다 보니까 요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F, 그리고 이것은 그것의 역함수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역함수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 포인트가 알았어요. 중요한 거 바로 뭐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구나.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 방금 전에 했지만 두 개의 정의역이 서로 하나의 함수로 간다라고 하면 두 개로 뿌리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돼야 돼? 대응이 이렇게 2가 2로 1로 1로 가려면 절대 1, 2는 하나의 Y값을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대1 함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D를 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D를 깔게 되면 D는 대응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거 보면 F1이 얼마야? 그러면 A. F2는 얼마야? B. F3은 얼마야? C. 이렇게 된다면 역함수에서는 F 인버스 A가 얼마지? 라고 하면 1. F 인버스 B는 얼마지? 라고 하면 B에 관한 역함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된 거고, 결국 F 인버스 C는 얼마다? 그러면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좀 정리하면 안 될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재 사실은 X에서 Y로 간다. 그럼 정리해서 이걸 F라고 하자. 그럼 F는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A, B, C를 만들었어. 그러면 1은 어디로 가? A로, 2는 B로, 3은 C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함수 FA에서 X에서 Y로 간다. 그러면 F1은 얼마? A, F2는 B, 그 다음에 F3은 C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의 역함수야 라고 해버리면 F 인버스는 뭐지? 라고 하면 결국 이것을 거꾸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 인버스는 뭘까? 라고 하면 Y에서 X로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역할을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 인버스 얼마 대 A는 거꾸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F 인버스 A는 얼마다? 1, F 인버스 B는 기본적으로 2, F 인버스 C는 얼마야? 라고 하면 3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 관계가 사실은 맞물리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 포인트는 바로 1대1 대응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역함수식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역함수식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첫 번째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역함수 값 가져와 라고 설명할 거야. F 인버스 A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A를 넣는다가 아니고 요 값을 T라고 잡아주세요. 그렇죠? F 인버스 A를 뭐라고 하자? T.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죠? 라고 하면 A라는 것은 다시 넘겨주면 이것은 FT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T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역함수를 안 구하고 역함수 값을 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1대1 등이니까 값이 오직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 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3x 플러스 1인데 f 인버스 5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간단히 여기를 그냥 a라고 잡아주시면 돼. 그러면 5라는 것은 뭐야? 그러면 원래 함수로 해석하면 역함수의 정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5라는 것은 뭐가 같다? fa. 원래 함수의 정역과 치역이 있다면 역함수에서는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 원래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5라는 것은 fa, 즉 3a 플러스 1이야. 즉 3a라는 것은 4야. 그러면 a는 얼마다? 3분의 4.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역함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가장 중요 원리니까 요거 별표하셔가지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건 바로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원래 함수에서 가장 다시 한번 또 적어주는데 원래 함수에서 f에서는 얘가 정역, 여기가 치역 이게 되는 거예요. 치역이자 공역. 근데 역함수가 돼버리면 내가 바로 뭐다? 정역이 될 거다. 치역이 뭐로 바뀐다? 정역이 될 거고 정역은 뭐가 된다? 바로 치역으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의 정의를 가지고서 역함수에서 정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지.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역이었지. 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f가 x에서 y로 간다고 했는데 f 인버스에서는 y에서 x로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관계가 바로 x, y고 여기서는 y, x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x 대칭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이 y는 x라는 직선의 가장 큰 파괴력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항등함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가 90도잖아? 근데 여기 몇 도야? 그러면 45도예요. 그러면 45도의 기울기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3,1이 있어. 이게 3이구나. 여기가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대칭해 주세요 라고 하면 수직 2등분 되는 이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칸이면 여기 접었으니까 여기가 3칸이고 여기가 1칸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함수 따지면 이게 뭐야? 그러면 1 그리고 y 값은 얼마? 3 이게 되는 거죠. 그 3,1을 y 콜 x 대칭하면 뭐가 된다? 1,3이 된다. 그와 똑같은 원리대로 정리해 준다면 이것은 뭐다? x, y였어 라는 성분의 값이면 얘는 거기서 뭐가 된다? y, x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역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게 뜨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x 대칭을 써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y 콜 x 대칭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싹 그려본다면 현재 여기가 y 콜 x. 만약 f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이것이 y는 fx. 제일 중요한 건 1대1 대응이 꼭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대1 대응. 그러면 그 역함수는 요 대칭되는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면 얘가 바로 f 인버스 x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 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딱 두 가지만 떠올리자. 바로 무엇입니까? 1번 1대1 대응. 1대1 대응. 두 번째는 y 콜 x 대칭.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역함수에는 절대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역함수 개념이고요. 역함수는 결국 원래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영어로 따지면 수동태와 같아요. 나는 학생을, 예를 들어서 비유야. 나는 학생을 혼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을 혼냈다. 그럼 선생님은 학생을 혼냈다. 그럼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약에 읽었을 때. 선생님이 나를 혼냈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나는 선생님에게 혼냄을 당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문장을 바꿀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쓸 때는 선생님이 주어가 되는 거고 학생이 쓸 때는 학생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상황은 하나인데 표현 방식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면 원래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거고 역함수는 그것을 거꾸로 재해석을 해줘서 y에서 x로 가는 해석을 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일 뿐 사실은 함수가 한 가지 상황에서 정리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역함수는 어떠한 경우도 가급적이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컨셉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대응을 통한 역함수값 구하기 문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역함수값 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원래 함수로 놓고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 경우는 반드시 y 콜 x 대칭을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성질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한 심화 문제 풀이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